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지난번에 새로운 메인보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조립하고 또 분해하고 하기 너무 귀찮아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케이스와 쿨러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얼른 하나씩 소개하고 빨리 조립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조립을 해보니까 케이스가 큰 편이 선정리나 조립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초보자로서 직접 해보고 나서 느낀 건데, 여러분 PC 조립 입문하실 분들 애초에 좀 큰 케이스를 고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작고 예쁜 거 고르면 조립하기는 정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번에 첫 케이스 업그레이드로 좀 더 큰 미들타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자주 보는 해외 PC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극찬하는 프랙탈 디자인의 메시파이 S2로 골랐습니다. 블랙과 화이트 중에 저는 흰색으로 골랐어요. 기존에 블랙을 썼으니까 좀 색부터 확 구분되는 걸로 바꾸고 싶었고, 이전에 아수스 메인보드랑 같이 그냥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내부까지 한번 꾸며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만듦새를 보고 우와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요. 본체 메탈 소재에 펄 느낌이 나는 하얀색 페인팅이 아주 고급스럽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전면부 파츠는 두 줄을 보면 플라스틱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까지 메탈인지 알았을 정도로 굉장히 마감이 뛰어납니다. 케이스의 이름이자 또 가장 큰 특징이 전면부의 메탈 메쉬 소재 부분인데요. 불규칙한 듯 또 규칙적인 듯한 오묘한 커팅 라인들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전면부는 메탈 소재로 되어 있고, 분리해서 뒤를 보면 먼지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기가 그대로 통하게 만들어서 소음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라고 하고, 또 쿨링 성능만큼은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측 강화유리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통유리에 구멍을 뚫어서 측면에 부착하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메시파이 S2는 강화유리 주변을 메탈 소재가 감싸고 있어서 확실히 분리하고 세워두고 이동할 때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저는 고정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뒤쪽에 두 개의 나사를 돌려주면 분리가 가능해요. 이때 작은 플라스틱 볼 같은 부분이 딱 적당한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도 잘 되면서 또 분리도 적당히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혼자 조립하는데 상당히 편했어요. 상단을 보면 전면과 디자인 일체성을 갖고 있는 메쉬 필터가 있습니다. 상단부 분리하는 게 진짜 완전 귀여운데요. 후면에 보면 이게 뭐지? 싶은 하얀색 버튼이 있어요. 이걸 손으로 눌러주면 딸깍 하면서 상단이 분리가 됩니다. 상단까지도 드라이버 하나 없이 손쉽게 분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분리하고 나면 쿨링 팬이나 라디에이터를 부착할 수 있는 거치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외로 하단의 발 받침대에서 좀 감동했는데요. 진짜 뭔가 고급 오디오 기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크롬 마감 다리에 하단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까지. 진짜 감동이죠. 그리고 하단 필터는 전면에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단부 전체를 커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장착이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후면을 보면 확실히 큰 케이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40mm 펜 장착이 가능한 홀 옆으로 I/O 쉴드 장착하는 곳이 있고, 그 아래로 PCI 슬롯 부분 7개와 넉넉한 공간 때문에 라이저 케이블을 활용해서 세워서 거치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순행하는 거 보면 꼭 이렇게 세워서 GPU 자켓 부분 보여주고 그러던데 언젠가 그것도 꼭 해보고 싶어요. 이거 케이블이 얼마더라? 외부 디자인도 좋았지만 사실 조립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내부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메인보드 주변 곳곳으로 나있는 케이블 홀이 선 정리를 한결 더 수월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홀이 뚫려있는 게 아니라 검은 러버 소재의 덮개가 잘 보이지 않게 해주기도 하고, 특히 위로 뚫려있는 이 부분이 상단의 CPU 보조 전원이나 펜 연결 같은 단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줘서 훨씬 깔끔하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진짜 감동인데 뒤에 펜 허브가 달려있어요. 이게 펜이 전면에, 뒤에, 상단에 하나씩 다 연결을 해주려면 선정리도 좀 힘들기도 하고, 또 메인보드에 그렇게 많은 펜 헤더가 있지도 않은데 큰 케이스고 또 쿨링 펜을 달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아주 신경을 잘 써준 것 같습니다. 허브에는 SATA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면 돼요. 2.5인치나 3.5인치 베이가 후면에 3개가 달려있고, 가운데에 벨크로 타입으로 가장 큰 주전원 올라가는 곳까지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점점 더 선정리가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겨울처럼 시원한 쿨링 시스템 컨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일체형 수냉 쿨러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메인보드도 그렇고 쿨러도 안정적으로 수냉 쿨러를 써야지 좀 오버클럭킹 할 때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점점 일이 커져가고 있지만 같이 한번 보시죠. 케이스와 동일한 프랙탈 디자인의 셀시우스 S36 모델입니다. 36이라는 숫자는 120mm짜리 팬 3개를 연결하는 라디에이터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일체형 수냉 쿨러가 좀 특별한 이유는 일단은 디자인이죠. 케이스와 함께 블랙 앤 화이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 내장된 팬과 라디에이터가 그 컨셉에 잘 맞기도 했고, 또 펌프 쪽으로 보면 눈꽃송이 로고 디자인이 CPU를 얼려버리려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면서도 또 쿨러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RGB도 필요 없고 이 로고 디자인에 하얀색 불만 은은하게 들어오면 완벽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업그레이드는 휘황찬란한 RGB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JG2 센츠라고 제가 정말 열심히 보는 PC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이 모델을 가지고 커스텀 수냉을 하시더라고요. 노즐이 원래 일체형 수냉 쿨러는 딱 호환이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셀시우스는 공용 탈착형 노즐로 되어 있어서 시장에 있는 일반적인 수냉 쿨러 부품과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GPU 워터블럭 추가나 CPU 자켓 좀 지겨워지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추가 라디에이터나 수통 추가도 가능해서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케이스부터 쿨러까지 프랙탈 디자인 제품 디자이너는 제 생각에 저 못지않게 선 정리벽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디에이터에 보면 팬 허브가 달려 있습니다. 총 3개의 팬이 달리게 되는데 이거 치렁치렁하지 않게 딱 라디에이터 연결을 해주고 선 하나만 메인보드에 연결해주면 되니까 제가 선 정리할 부분이 또 줄어서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저의 첫 PC 업그레이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저의 첫 메인보드 케이스 쿨러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원래 목적처럼 한결같이 시원한 쿨링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에는 링스 AMD 버전을 사용해서 동일한 주기로 돌려봤는데요. 보시면 이전 AMD 기본 쿨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무려 최고 온도가 30도나 줄었어요. 이게 사실 케이스도 완전 통풍 최우선으로 하는 케이스고 여기다가 수냉 쿨러까지 더해져서 완전 효과가 극대화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만 있어도 완전 신나는데요? 온도는 알아서 해결해줄 것 같고 이제 메인보드만 믿고 한번 오버클럭 하는 방법 공부해서 여러분께 소개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